안녕하세요. 민수아빠 채널의 김PD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4월 첫째 주에 업데이트된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신규 기능 업데이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4월 6일과 9일에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Pre Authenticated Request와 버킷 삭제에 대한 두 가지 신규 업데이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데모를 통해서 신규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Pre-Authenticate Request를 보통 줄여서 PAR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는 사전 인증된 요청이라고 번역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사용자별 접근 권한 설정을 위해서 OCI IAM 권한 설정과 여러 가지 인증 기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OCI IAM 인증 절차를 통과한 사용자만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별도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별도 인증 없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특정 데이터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기능을 OCI에서는 PAR이라고 부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버킷 혹은 파일을 대상으로 PAR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PAR이 만들어지면 특정 URL이 생성되고요. 이 URL을 이용하면 누구나 PAR의 범위가 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특정 파일 혹은 파일 그룹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PAR을 정리하면 우선 버킷 혹은 파일을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PAR의 수는 제약이 없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PAR은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PAR이 생성될 때 특정 URL이 출력됩니다. 이 URL은 잘 기록해놔야만 하고요. 이후에는 이 URL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PAR을 생성할 때 만료기간을 설정하는데요. 만료기간이 지난 PAR은 더 이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PAR은 OCI 관리 웹사이트인 OCI 콘솔, 명령어 라인 툴인 OCI CLI,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로 만들어진 API인 OCI SDK, OCI REST API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향상된 PAR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버킷 단위로 PAR을 생성하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버킷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눠서 PAR을 생성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버킷 파일에 설정된 접두어로 PAR 범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PAR의 적용 대상이 되는 파일 목록을 조회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제 PAR을 버킷, 파일, 버킷 접두사를 범위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PAR을 만들 때 읽기 전용, 쓰기 전용, 읽기 쓰기 모두 허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요. 추가로 버킷의 파일 목록 조회 기능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버킷을 대상으로 PAR을 만들었고 읽기와 파일 목록 조회 권한을 부여했다면 이 PAR이 공개하는 대상 파일의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버킷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파일을 묶는 최상의 그룹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큰 그룹이고요. 예를 들어서 버킷 안에서 1만 개의 파일이 존재한다면 버킷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킷의 PAR을 만들 때 특정 접두어를 지정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PAR은 해당 버킷에서 특정 접두어를 포함하는 파일만을 공개합니다. PAR이 만들어지면 고유한 URL이 생성됩니다. 이 URL을 RESTful API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RESTful API가 지원하는 HTTP 메소드는 put과 get입니다. PAR이 제공하는 URL로 대상 파일 목록 조회, 파일 다운로드, 파일 수정, 파일 신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AR이 제공하는 URL로 대상 파일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파일을 포함하는 버킷은 삭제가 불가능하고 파일이 없는 버킷만이 삭제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버킷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버킷 안에 포함된 모든 파일을 먼저 삭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버킷 삭제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이제는 파일을 포함하는 버킷도 확인 절차를 통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4월 첫째 주에 업데이트된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신규 기능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제 앞에서 소개한 PAR과 버킷 삭제 업데이트 기능을 데모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모에서는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PAR을 만들고 대상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연하겠습니다. 데모에 사용하는 시나리오와 데이터 파일, 명령어, 파이썬 코드는 아래 UR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URL은 유튜브 동영상 설명란에도 적어놨습니다.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참조 페이지를 데모 단락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데모는 OCI 계정이 있고 기본 환경 구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아직 계정이 없거나 환경 구성이 안 돼 있다면 참조 페이지의 두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OCI 콘솔에 디벨로퍼 01 사용자로 로그인한 상태입니다. OCI 콘솔 언어는 한국어로 설정되어 있고요. 데모에서는 클라우드 쉘을 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클라우드 쉘을 오픈하겠습니다. 이제 데모에 사용할 데이터를 내려받을 차례입니다. 데모 데이터는 zip 파일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참조 페이지에 적어 놓은 주소를 이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받은 zip 파일의 압축을 풀면 데모에 사용할 8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모 imgs에 위치한 4개 파일은 초기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업로드할 이미지 파일이고요. 풋 디렉토리의 4개 파일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데모 시나리오에 사용할 파일입니다. 이제 버킷을 만들 차례입니다. OCI 콘솔의 햄버거 메뉴를 클릭하고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이동합니다. 버킷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담는 공간이고요. 구획이라고 번역된 컴파트먼트를 데모로 지정한 다음에 버킷을 생성하겠습니다. 데모에서는 이름이 데모 BK인 버킷을 만들겠습니다. 데모 BK 버킷에 파일을 업로드하겠습니다. 먼저 데모 BK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데모 BK 상세 페이지에서는 객체 탭에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다운로드한 데모 데이터 중에서 접두어 없이 표준 계층의 img01 파일과 img02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추가로 표준 계층의 2개 파일을 더 업로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접두어로 데모 01을 설정하여 img04 파일과 img05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이렇게 4개 파일을 업로드한 결과를 데모 버킷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한 결과를 보면 2개 파일은 폴더 구조 아래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가 설정된 파일은 폴더 구조로 출력됩니다. 이제 데모 BK 버킷에 위치하는 파일을 외부에 공개하기 위하여 PAR을 생성하겠습니다. 데모 BK 상세 페이지에서 사전 인증된 요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사전 인증된 요청 페이지에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고요. PAR 이름으로 데모 PAR을 지정하고 요청 대상으로 버킷을 선택합니다. 읽기 쓰기 권한을 모두 부여하고 객체 나열 상태를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료일을 4월 31일 23시로 지정한 다음에 PAR을 생성하겠습니다. PAR이 생성되면 화면에 URL이 출력됩니다. 이 URL은 다시 조회할 수 없는 정보이기에 잘 기록해놔야만 합니다. 데모에서는 클라우드 쉘의 환경 변수로 저장해 놓겠습니다. 앞에서 기록한 URL로 PAR이 공개하는 파일 목록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쉘의 curl 명령을 이용하여 PAR URL로 RESTful API를 호출합니다. 이 명령은 참조 코드 상단의 복사 아이콘을 클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API는 PAR의 파일 목록을 출력합니다. 출력 결과를 살펴보면 데모 PAR이 공개하는 4개 파일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모 PAR이 공개하는 데모 파일 4개는 모두 이미지 파일입니다. 따라서 데모 파일은 PAR URL과 파일명 조합으로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g01.png와 img02.png 파일은 PAR URL과 파일명의 조합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img04.png와 img05.png 파일은 PAR URL과 접두어를 포함한 파일명으로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PAR URL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클라우드 쉘에서 실행하겠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쉘에서 데모 데이터를 한 번 더 내려받겠고요. 참조 페이지에 적혀 있는 wget 명령을 복사하고 클라우드 쉘에서 실행합니다. 이러면 zip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것이고요. 내려받은 zip 파일의 압축을 풀고 데모 img 밑에 풋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데모 BK에 저장되어 있는 img02.png 파일을 img02 언더바 updated png 파일로 덮어쓸 예정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RESTful API는 HTTP 메소드로
put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예제 코드 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img.png 파일의 URL을 클라우드 쉘의 환경 변수로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수정하는 RESTful API를 참조 페이지에서 복사하여 클라우드 쉘에서 실행하겠습니다. 앞에서 조회한 img02.png 브라우저 탭을 다시 한번 실행하면 업데이트된 새로운 이미지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PAR URL을 이용해서 img03 이미지 파일을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모BK 버킷에 등록하는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제 코드 실행을 위해서 새로 업로드할 이미지 파일의 PAR URL을 클라우드 쉘의 환경 변수로 등록합니다. img03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기 앞서 이 파일의 PAR URL을 브라우저로 조회해보면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이제 참조 페이지에서 파일을 등록하는 REST API 코드를 복사해서 클라우드 쉘에서 실행합니다. 이 API는 HTTP 메소드로 put을 사용합니다. 또한 데이터 바이너리 옵션으로 첨부할 파일명을 지정했습니다. 업로드하는 이미지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컨텐트 타입 헤더 정보를 추가했고요. 마지막으로 img03 파일에 PAR URL을 지정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이미지 03을 다시 조회하면 이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접두어로 PAR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PAR 생성 페이지에서 이름을 데모 프리픽스 PAR이고 PAR 대상을 접두어가 있는 객체로 지정합니다. 여기서 접두어는 데모01/로 설정하고요. 액세스 유형을 객체 읽기 및 쓰기 허용으로 선택합니다. 추가로 객체 나열 사용 항목을 체크한 다음 만료일을 2021년 4월 30일 23시 30분으로 지정하고 PAR을 생성하겠습니다. PAR이 생성되면 화면에 URL이 출력됩니다. 앞으로 데모에 사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쉘의 환경 변수로 이 URL을 저장해 놓겠습니다. 참조 페이지에서 데모 프리픽스 PAR의 대상 파일명을 조회하는 명령을 복사한 다음 클라우드 쉘에서 실행합니다. 이 명령이 실행되면 접두어가 일치하는 파일명만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curl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PAR RESTful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PAR URL을 파이썬 코드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 리퀘스트 모듈을 사용하면 PAR URL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코드는 참조 페이지에서 제공하고요. 이 코드를 클라우드 쉘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로 실행하는 것으로 데모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PAR의 파일 목록을 조회하는 코드입니다. 완성된 코드를 참조 페이지에서 복사하고 클라우드 쉘의 파이썬 3 인터프리터에서 실행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JSON 형태로 PAR에 포함된 파일 목록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이썬 예제는 파이썬 리퀘스트 모듈을 이용하여 PAR URL로부터 특정 파일을 읽어오는 예제입니다. 이 예제 역시 참조 페이지에서 완성된 코드를 복사하고 클라우드 쉘에서 실행합니다. 이 코드는 img03.png 파일을 download.png라는 이름으로 내려봤습니다. 파이썬 3를 종료하고 현재 디렉토리에서 download.png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이썬 예제는 파이썬으로 PAR URL에 img03.png 파일을 새로운 파일로 덮어쓰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고 img03.png 파일에 PAR URL을 브라우저로 접근해 보면 새로운 파일로 업데이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PAR은 OCI CLI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OCI CLI는 명령어 툴로 OCI의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쉘은 사용자별로 완전히 구성된 OCI CLI 환경을 제공하고요. 클라우드 쉘의 OCI CLI를 이용해서 특정 버킷의 PAR 목록을 조회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데모로 진행하겠습니다. OCI CLI로 PAR 목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네임스페이스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OCI OS NSCAT 명령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네임스페이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효과적으로 데모를 진행하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 값을 클라우드 쉘의 환경 변수로 등록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명령을 통해서 데모 bk 버킷의 PAR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모 bk 버킷에 두 개의 PAR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데모 PAR을 OCI CLI로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를 진행하는 코드를 참조 페이지에서 복사하고 클라우드 쉘에서 실행합니다. 이때 삭제 대상 PAR의 아이디를 지정해야 합니다. 앞에서 조회한 결과에서 PAR 아이디를 복사하고 코드에 붙여넣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확인 입력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Y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데모 PAR은 삭제가 됐습니다. 앞에서 PAR 목록을 조회한 명령을 다시 실행해 보면 PAR이 한 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OCI 콘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 코드를 실행하는 데모는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쉘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모 BK 상세 페이지에서 버킷을 삭제하겠습니다. 데모 BK는 데이터가 있는 버킷이기 때문에 삭제 확인을 묻는 메시지 창이 출력됩니다. 확인의 의미로 버킷 이름을 입력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버킷 삭제가 완료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4월 첫째 주에 공개된 오브젝트 스토리지 업데이트에 대해서 기능 소개와 데모로 진행했습니다. OCI 새 소식 컬럼에서는요, OCI 신규 업데이트 주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수아빠 채널의 김PD였습니다.